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1번님들, 만약 이성들끼리 모여서 남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1번님들께서는 이성들이 바라봤을 땐 1번님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연애보단 결혼 상대자로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성분들이라면 참하고 단아한 느낌이고요. 남성분들이라면 유복한 집안에 잘 자란 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 이성분들 입장에선 보다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분,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분, 함께 공유하고픈 이런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카드에서 보여지는 1번님들은 성향 자체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로 보여집니다.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늘 장애물, 미처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실리적이고 현명하게, 보다 긍정적으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침도 없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느낌들을 상대 이성분들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너무 기대려고만 하지 않을까? 내가 그럼 짐을 떠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하고픈, 함께 무언가를 꿈꿀 수 있는 분, 동반자처럼 여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상대 이성분들 입장에선 다 좋은데 한번 말문 트이기가 어렵다. 어찌어찌 말 한마디를 걸었더라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카드상에서 보여지는 1번님 성향이 굉장히 진중한, 조심스러운, 심사숙고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화를 해도요,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나 틈을 내어주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런 대화들이요. 자, 1번님은 그래서 자기 표현이나 자기 의견을 제시하실 때도요, 아마 단답형이나 단도직이 딱 잘라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성향이 상황에 따라서는 표현력이 강하면서도 날카로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 이성분들 입장에서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러한 1번님 성향적인 면을 갖고요. 장애물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번님을 유혹하기 위해선 마치 꼭 넘어야 할 산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여기서 이성들끼리 뒷얘기, 뒷담화가 생기는데요. 자, 1번님의 이러한 성향을 넘어서라도 한번 잘해보고 싶다. 인연이 이어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이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뒷얘기를 한다면 아마 나보단 연애 고수나 연애 선배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자문을 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누군가가 1번님과 대화를 여러 마디를 주고받았거나 길게 얘기를 나누었다면 꼭 뒤에서 너 무슨 얘기했어? 무슨 얘기 나눴던 거야? 하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수근수근 거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누구는
변죽도 좋다. 말주변도 좋다.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까지 끄집어냈어? 또는 이끌어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1번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번님이 카드상에서는 신비주의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주변 호감을 사는 것과는 달리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상대 이성분이 어떤 분일지는 몰라도 살짝 그 무리에서 반짝 스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다가 그 대화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거나 건질만한 얘기거리가 없다면 그럼 그렇지 라는 분위기가 되기도 했다가 만약 누군가가요 적극적으로 내가 1번님하고 잘해보려고 한다, 뭐 얘는 내가 찍었다 라고 하면 되려 주변에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면서 연애 작전을 같이 짜주기도 하고 응원을 보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진지하게 형성이 되면요, 이성분 지인들끼리 1번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판을 짜서 고백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고백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바람잡이 역할들을 해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2번님들, 만약 이성들끼리 모여서 남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2번님들께서는 이성들이 바라봤을 땐 2번님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은은하게 마치 가랑비에 젖어들듯이 2번님만의 이성적 매력에 취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카드에서 보여지는 2번님 성향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배려도 잘해주시고 공감도 잘해주시는 분, 그래서 왠지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분, 그래서 가볍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2번님이 여성분이라면 공감과 미소를, 남성분들이라면 배려와 유머를 통해서 상대방 이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 자꾸 2번님이 생각나고 2번님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님은 꾸밈이 없고 굉장히 순수하신 분, 솔직하신 분 같아요. 자, 이러한 매력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 이성들이 보기에는 아이 같다, 애기 같다 라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2번님들만의 개인차는 분명 있겠지만 보호 본능도 살짝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2번님들과 상대 이성분들의 성별 구분이나 성별 차이를 떠나서요, 다 큰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가볍게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선정적이라든지 너무 변태적인 그런 얘기들 말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자, 이런 부분까지도 대화가 잘 통하는 대화 수준이 맞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 점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외형적인 매력보단 2번님의 대화 스킬이나 센스 같은 이렇게 내적인 매력으로 욕구를 살짝 불러일으키는 분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매력을 가지려면 보이지 않는 다양한 매력 요소를 갖춰야만 가능한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성들끼리 뒷얘기, 뒷담화가 생기는데요. 만약 2번님을 유혹한다면 이성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인으로서
인연을 충분히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연인으로 두기에도 인성이나 인품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한데, 그런데 자, 이번님을 현재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가 안 좋은 걸까요? 자, 이성분들 입장에서는 분명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왠지 모르게 이번님한테서 느껴지는 살짝 불우한 느낌도 이성분들이 자기가 보완해 주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껴안게 될 짐이나 그 책임감이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들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남자 대 여자, 여자 대 남자로 그 책임감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님들께 주어진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을 말해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집이 망해서 현재 빚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번님이 장남 또는 장녀라서 책임져야 할 딸린 식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 이성분 입장에선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소의 차이가 커서 내가 감안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이러한 점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뜻합니다. 자, 사람 하나, 이번님 한 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싫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자칫 이번님을 상대 이성분들 중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접근해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심이 있고 성숙한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쉽게 마음먹지도 하지도 않을 생각으로요. 현재 카드에서는 자, 좋은 카드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번님들께서 외로움이나 마음의 힘듦 때문에 너무 쉽게 또는 가볍게 이성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기대려고 한다면 그러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칫 그 연애에서의 상처는 이번님만의 몫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3번님들, 만약 이성들끼리 모여서 남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3번님들께서는 이성들이 바라봤을 때 3번님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때 분위기 미인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귀티라는 단어도 뒤따라서 계속 유행 중이죠. 바로 이 분위기 미인에 해당하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특별함을 갖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어떤 조직이 되었든 상위 1% 이내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가슴속 깊이 억눌린 욕망을 자신의 개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3번님들께서는 자, 실제로 그러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그득그득한 매력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남녀 구분을 떠나서 이성들이 바라봤을 때요. 자, 그래서인지 말로는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자, 3번님을 바라보는 이성들 시각에선 왠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분위기 매력이 흘러 넘치다 보니 자, 실제로 3번님들 외형적인 모습을 떠나서 어딜 가도요 조용하게 눈에 띄는 분일 겁니다. 3번님이 실제로 화려한 외형을 지니셨든 아니셨든, 아니면 성향 자체가 막
자신을 드러내놓는 또는 나대는 성향이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분위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매력적이면서도 남다른 분위기를 지니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가 기회가 되어 한 공간에 함께 있을 때는요, 이성들 생각엔 쟤 생각보다 많은 연애를 못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한대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주는 매력이 크다 보니 대부분 상대 이성들은 쟤는 연애를 많이 해봤겠다. 주변에 이성이 늘 많았을 것 같아. 많았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성들끼리 뒷얘기, 뒷담화가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막상 3번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3번님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네? 스스로 가치를 과소평가하네? 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뒷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남자든 여자든 내가 3번님과 너와 내가 더 친하다, 내가 더 가깝다 라는 식으로 허세처럼 의시되면서 주변 자기 동성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3번님은요, 이성들 무리 내에선 정말 인기가 많고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카드상에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서로가 내가 3번님과 더 친하다, 이런 잘 알고 지낸다, 이런 사이를 마치 경쟁적으로, 마치 뭐랄까,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자랑하듯이 할 겁니다. 어찌 보면 3번님과 친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어떤 트로피, 어떤 성과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자, 이성분들 그 사이에서 자, 각각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는 3번님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성들끼리 너무 이러한 경쟁심이 붙다 보면은 3번님과는 무관하게 3번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또는 내가 하지도 않았던 소문이 모함 같은 소문, 구설수가 나기도 할 겁니다. 자, 게다가 여기에 동성들의 시기 질투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3번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옛말에 보면 어디 가서 함부로 웃어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말이 3번님들께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3번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뜻없는, 의미 없는 과도한 친절이나 배려, 그리고 함부로 미소나 웃음을 보여주시게 되면 유독 모함이나 이런 구설수에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요.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해주신 4번님들, 만약 이성들끼리 모여서 남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사부님들께서는 이성들이 바라봤을 땐 사부님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태솔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사부님들 입장에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부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순수하다, 아이 같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마치 상대 이성분들 입장에선 내 인생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었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대요.
사모님은 상대 이성들이 흔히 갖고 있는 첫사랑의 느낌,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사모님들께선 물론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카드상에선 그렇게 느껴지고요. 아니면 아이 같은 모습이 꼭 어릴 적 소꿉장난스러운 그런 느낌도 풍긴다고 해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사모님들 중에 연령대가 나는 중년 이상인데? 라고 하셔도요. 그 또래에 비해선 속세에 물들지 않은 세상의 때가 덜 묻은 한편으론 해당 나이에 기대되는 만큼의 연애 경험이 적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같다, 순수하다, 나 어릴 적에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을 상대 이성분들이 강하게 받을 겁니다. 게다가 카드상에서 보여지는 사모님은 감정 표현이 솔직하면서도 약간 서투른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그 모습이 만약 웃긴다거나 어설퍼서 또는 서툴러서 싫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면서 서투른 듯한 이런 감정 표현이 상대로 하여금 더 귀엽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함이에요. 만약 사모님들께서 주변 지인이나 어디에서 연애 조언을 받아서 어설프게 밀당이나 너무 뻔해 보이는 듯한 연애 기술을 쓰려고 한다면 오히려 사모님만의 이러한 매력이 반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투르더라도 솔직함이 사모님만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성들끼리의 뒷얘기, 뒷담화가 생기는데요. 자, 순수해 보이고 세상의 때가 덜 묻은 듯한 아이 같은 모습은 좋지만 막상 현실 연애를 하려고 다가가면 생각보단 티키타카가 잘 안 된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어쩔 땐 상대 이성분들이 이거 내가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부님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애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이거 내가 어떻게 깨줘야 하지? 라는 생각도 하신대요. 카드상에서 보여지는 사부님은 순수하기는 하나 상대 이성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사부님은 상대방을 잘 맞춰주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맞춰주는 모습이 갈등적인 상황 또는 불편한 요소를 피하려고 맞춰주는 정도라고 할까요? 상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나 배려로 인해서 맞춰주는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연애는요, 이성적 끌림으로 시작을 해서 서로 간에 너와 나만의 우리만의 깊은 감정적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상대 이성분들이 티키타카의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분들끼리 뒷얘기를 한다면 사부님에 대해 대놓고 답답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뭘 이해를 못하나? 원래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하고 맞춰줘야 하나? 이런 얘기들을 나누실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할지 이러한 결의 자문들을 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부님은 어찌 보면 연애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한 연애 조언으로 본인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 언어적 표현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러한 남녀 간의 화법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보다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알아가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오버님들, 만약 이성들끼리 모여서 남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내 앞에서는 참아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 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오버님들께서는 이성들이 바라봤을 때 오버님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버님들 첫인상이 매우 신선하다 라는 느낌이 강해요. 이런 느낌은 여러 다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만나왔었던 이성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 주변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느낌의 이성과는 다르다 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버님들이 드라마 속의 여주, 남주의 느낌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살짝 애매한 느낌이기는 하는데요. 첫눈에 반했다 까진 아니어도 첫눈에 왠지 이끌린다, 관심이 가진다, 내가 이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영 신경 쓰인다, 이런 느낌들이에요. 카드상으로 보여지는 오버님들께서는 육체적인 이성적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오버님들은 본인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선 오버님들을 향해서 좀 넌 사치스럽다 라는 말을 들어봤었을 수도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오버님들께서는 나는 내 수준, 내 자신에 맞게 잘 꾸미는데, 나는 내 나름 적절히 알뜰하게 돈 관리 잘하는데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오버님들은 꾸며도 누구를 따라한다 라기보단 내게 어울리는 것을 잘 찾아서 꾸밀 줄 아는 분입니다. 트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한다 라기보단 나만의 것,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러한 매력들을 뿜어내는 모습만 봐도 오버님들은 남들과는 다르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무언가 주도적이면서도 자존감이 강하실 것 같은 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내가 타고난 것, 또 주변의 흐름을 올라타서 무조건적으로 아니면 그냥 물 흐르는 듯이 따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어머님들 중엔 나만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아이템이나 패션 등으로 표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 하나를 장착을 한다 할지라도 명품이라서 또는 유행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할지라도 나만의 가치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오버님들만의 뚜렷한 주관이나 가치관이 외적인 부분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지는데요. 자, 이러한 오버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만의 매력이나 가치가 더욱 빛난다, 상승하는 분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카드상으로 보여지는 느낌은 의외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이나 배려심도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분위기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요. 경청이나 배려는 잘해주면서도 본인의 중심이나 잣대는 뚜렷한 분이라서 오히려 대화 속에는 오버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오버님이 대화를 리드해가는 느낌, 내 쪽으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느낌, 묘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상대의 이성분들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장면들을 자각하고 있어도, 인지하고 있어도 기분이 나쁘다거나 싫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오버님들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우리 이성들끼리 뒷얘기, 뒷담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오버님들 매력에 빠져든 상대 이성분들은 당연히 오버님께 더 다가가고픈 느낌, 한 공간, 같은 레벨이고 싶은 느낌, 이런 느낌들을 원한다. 자, 오버님과 같은 수준이 되기를 바란다. 처럼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상대 이성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버님께 더 맞춰주고 더 인내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든지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어찌 보면 제3자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오버님 앞에 상대 이성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카드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판단의 기준이나 잣대가 5번님이 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뒷얘기, 뒷담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인데요. 5번님이 상대 이성을 가스라이팅한다. 마치 꼭두가시처럼 마음대로 조종하려 든다. 이기적이다, 못했다. 이러한 결에 이러한 느낌의 뒷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 이성분, 지인들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5번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이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버님은 묘하게 상대 이성분의 판단 기준을 내 자신, 오버님 자신으로 만드는 매력 또는 재주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만약에 지금 2025년도 현 시대가 아니라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자칫 유럽 중세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마녀 또는 카사노바에 준하는 이런 헛소문, 이런 소문들이 돌았었을 수도 있고요. 과거 조선시대였다면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불려시 또는 풍운하라는 얘기를 들어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